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류 회로와 반도체 회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류 회로라고 하는 것은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렇죠? 다이오드를 이용하게 되면 정류 회로를 만들 수 있는데, 자, 어떻게 그 원리가 되느냐. 제가 일단 여기에 교류 전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이오드를 하나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항이 있죠. 전기가 어떻게 통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가해준 전압이 교류이기 때문에 교류의 파형을 그리자면은 자, 이렇게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출력되는 쪽, 이 저항 쪽에 여기는 이제 전원이 되고요. 자, 출력되는 쪽에 어떻게 전원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 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 쪽이죠.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 첫 번째 주기일 때는요, 전원이 어떻게 됩니까? 도통하게 되죠. 그렇죠? 도통하게 돼서 여기에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가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출력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그런데 다음의 반주기는, 자, 이쪽이 플러스이고, 자,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는 도통이 됩니까? 부도체가 되죠. 따라서 전기가 뒤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선이 그냥 끊긴 거나 다름이 없어요. 또 다음에 이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주기가 될 때는 다음에는 반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따라서 입력된 전원이 한 개, 두 개면은 출력된 전원은 그 한 개만 출력되게 됐죠. 몇 퍼센트가 출력되죠? 딱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한 사이클이라고 땄을 때는 몇 퍼센트? 50%가 출력이 됩니다. 50%. 자, 근데 그 중에서 또 50% 중에서 5%는 요 다이오드가 수수료로 떼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압 강화가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단상 이걸 우리가 반파 정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파형이 반만 있다고 해서 반파 정류일 때는 입력 곱하기 0.45가 출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V 전원이었다면요 45V가 나오게 되고요. 뭐 200V라고 하게 되면 90V가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전파 정류도 볼 수 있어요. 전파 정류는 전원이 있는 상태에서 전원 가지고 다이오드를 자, 이렇게 마름모 상태, 브릿지 회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자, 그렇게 하고서 여기서 전원을 넣어주죠. 자, 그 다음에 출력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서 자, 출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입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력은 이렇게 전원이 만들어질 텐데요. 출력은 어떻게 되나 한번 그 내용을 보죠. 자,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기가 계속 바뀌니까. 그럼 전원이 따라가죠. 잘 보세요. 따다다다단딴따다다다. 자, 왼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왼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오른쪽으로 가죠. 플러스가 되고. 자, 그 다음 밑에는요. 따다다다다. 오른쪽으로 못 가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못 가니까 아래로 가서 마이너스. 자, 파형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쵸? 이제 하나. 자, 좀 이따가 이제 반대로. 자,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 자, 플러스는요. 따다다다단. 왼쪽으로 갑니까? 못 가죠. 오른쪽으로. 위로 갑니까? 못 가죠. 오른쪽으로. 플러스가 되고. 자, 이쪽에는 마이너스가 와서 오른쪽으로 갑니까? 못 가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갑니까? 못 가죠. 아래로. 마이너스가 되고. 자, 이렇게 다 나오네요. 이제 아까는 반파에서는 반만 나오게 되는데 얘는 다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파 정류 회로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전파 정류 회로. 그럼 입력에 몇 퍼센트가 출력이 되느냐? 입력 곱하기 0.45의 딱 2배니까 0.9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90%. 여기는 100V 넣게 되면요 90V 나오고 1000V 넣게 되면 900V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정류 회로를 정리를 하자면은 단상 반파 회로에서는요.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는 곱하기 입력 곱하기 0.45가 출력이 되고요.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는 0.9가 출력이 됩니다. 삼상을 가지고도 정류 회로를 만들 수 있어요. 삼상 반파일 때는요 1.17이 출력이 되고요. 삼상 전파일 때는 1.35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삼상 전파를 하게 되면은요 파형이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아름답게 나와요. 파형이 자 거의 이렇게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상 전파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를 맥동률이라고 하거든요. 맥동률이 가장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런 얘기가 쭉 있게 됩니다. 쭉 맥동률이 4%밖에 안 되죠. 그렇죠? 정류 회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몇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사이리스터 위상제어가 있게 되는데 자, 요즘에는 좀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사이리스터 위상제어, 반파, 전파 다 넘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전력 변환 회로 보겠습니다. 전력 변환 회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전력 변환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다시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류를 다른 크기의 직류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랑 지금 제가 하는 용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현장에서는 조금 더 폭넓게 이용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딱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정류라고 했죠. 정류. 그쵸? 정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걸 우리가 인버터라고 합니다. 그 반대라서 이걸 우리가 컨버터라고도 해요. 직류를 직류로 바꾸는 걸 우리가 초퍼라고도 합니다. 근데 직류로 바꾸는 걸 또 DC-DC 컨버터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그냥 딱 정의로만 봤을 때 이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걸 컨버터,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걸 인버터, 그 다음에 직류를 직류로 바꾸는 걸 초퍼, 그 다음에 교류를 다른 교류로 직접 바꾸는 걸 우리가 사이클로 컨버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는 정류 회로를 이용하면 됐죠. 다이오드를. 직류는 교류를 어떻게 바꿀까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용 인버터 이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자동차 12V C거잭에다가 딱 꽂게 되면은 220V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원리가 이래요. 여기 직류 전원을 넣고요. 그 다음에 H 브릿지라고 해서 여기다가 스위치를 이렇게 놓습니다. 하나. 그래서 이거를 S1, S2, S3, S4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이에다가 부하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양을 H 브릿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H자 닮았다고 해서 처음에 S1과 그 다음에 S4가 온 되게 되면은 전기가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쭉 흘러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 부하의 왼쪽이 플러스가 되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S3와 S2를 원하게 되면 S2와 S3를 원하게 되면은요. 자, 그때는 전원이 쭉 가서 이렇게 도통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전원이 오른쪽이 플러스가 되고 왼쪽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은 1, 4 같이 동작됐다가 2, 3 같이 동작됐다가 1, 4, 2, 3 이거를 이제 IGBT라든지 뭐 이제 그런 소자들을 이용하게 되면 전력 소자들을 이용하게 되면 두 개를 대각선으로 계속 연결해야 됩니다. 요 두 개 동작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터집니다. 서로 대각선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서로 주고받게 하는 이런 작용을 할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H 브릿지라고 하게 되고 이게 바로 인버터의 기본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여기까지 한번 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PN 접합의 순방향 저항은 땡땡, 역방향 저항은 땡땡 따라서 디귿 작용을 한다. 안에 들어가는 거. PN 접합,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요, 순방향은 저항이 굉장히 작죠. 역방향은 되게 크죠. 그래서 정류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이죠. 2번,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교류 입력이 100일 때 출력은 얼마가 되는가? 45%니까, 전파 정류죠. 전파니까 90%니까 답 3번. 3번에 교류 전압의 시료값이 200V일 때 단상 반파 정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직류 전압은 단상 반파는요, 45%죠. 200 곱하기 0.45 하면은 90. 4번, E는 루트 2 사인 오메가 T의 정연파 전압을 가했을 때 직류 평균값
출력이 1.17배 되는 거, 1.17배 되는 거, 삼상 반파 회로. 3번. 5번, 반파 정류회로에서 직류전압 200V를 얻는데 필요한 변압기 2차 상전압은 약 얼마가 되는가? 정류기 내의 전압 강하가 5V가 된대요. 자, 5번. 직류전압 200V를 얻고 싶은데, 자, 중간에 까먹는 게 205니까 205V를 얻고 싶대요. 자, 그런데 반파 정류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0.45 하게 되면은 얼마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까? 455V를 넣어줘야 되겠죠. 455V 해서 반파 정류 통과하게 된 다음에 5V 까게 되면 200V가 되는 거죠. 6번, 반파 정류회로에서 변압기 2차 전압의 시료값은 어떻게 되는가? 반파 정류는 뭐예요? 0.45잖아요. 그쵸? 거기 보시게 되면은, 6번에 4에 파이분의 루트 2라고 되어 있죠. 이거 계산하게 되면 이게 바로 0.45가 됩니다. 7번, 전파 정류 회로의 브릿지 다이오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는 거. 여기 그림과 같은 거. 저기 그림과 같은 거. 답 1번. 한쪽 방향으로 돼야 돼요. 좌에서 우로든 우에서 좌로든 한쪽 방향으로 돼야지 정류회로가 되는 겁니다. 8번, 다음 정류 방식 중에서 맥동 주파수가 가장 많고 맥동률이 가장 작은 거, 제일 좋은 거, 삼상 전파 정류 방식 4번. 9번, 단상 반파 정류회로에서 교류 입력이 100V이면 직류는 어떻게 되는가? 단상 반파 100V 입력하게 되면 출력 어떻게 돼요? 45V 나오게 되죠. 10번,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의 전원 전압이 200V, 부하 저항이 15이면 부하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싶다. 단상 반파니까 200V 곱하기 0.45 하게 되면 출력이 얼마예요? 90V죠. 자, 여기다가 저항이 10ohm짜리 있게 되면은 I는 R분의 V 하게 되면은 지금 10ohm짜리 분의 90V니까 9ohm이 되겠네요. 답은 2번. 11번,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전원 전압이 220이면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단상 전파 같은 경우에는 입력 곱하기 얼마예요? 0.9, 90%가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198V. 12번, 삼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전원 전압이 250일 때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계산할 때 정류 회로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 우리가 시료값이 250이잖아요. 최대는 얼마예요? 항상. 최대는 반파 정류도 똑같아요. 최대는 항상 시료값의 루트 2배 곱하게 되는 거죠. 그쵸? 시료값의 루트 2배 계산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250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13번, 이는 루트 2 사인 오메가 t의 정연파 전압을 가질 때 직류 평균값. 자, 1.35가 되는 회로는 뭐냐? 삼상 전파 정류 회로. 4번. 14번, 그림은 전력 제어 소자를 이용한 위상 제어 회로이다. 전동기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가 부분에 이용하는 거는 가 부분에 이용하는 게 지금 다리가 3개여야 되네요. 그쵸? 그리고 전동기가 사인파 교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류 제어 소자 이용하게 되면 다리가 3개 있는 거 뭐 있을까요? 트라이액 3번. 15번, 그림과 같은 전동기 제어 회로로서 전동기 M의 전류 방향으로 옳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 자, 전류에서 옳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0도라고, 턴1이 0도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다이오드랑 똑같은 거예요. 다이오드 똑같게 되면은요, 여기 S1에서 S4로 가는 이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16번. 전력 변환 기기가 아닌 것은 변압기, 정류기, 인버터 다 전력 변환 기기죠. 그런데 3번의 유도 전동기, 이거는 전력 변환 기기가 아니죠. 17번, 직류 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초퍼. 18번, 직류 전동기의 제어에 널리 응용되는 직류 전압 제어 장치는 초퍼. 1번. 19번, 직류 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것은 초퍼형 인버터. 그러니까 인버터가 원래는 여기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버터 컨버터가 원래 사실은 되게 넓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예요. 20번, 다음 중 인버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한다. 21번, 다음 중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인버터 장치. 자, 유도 전동기는 우리가 제어할 때요, 전압도 제어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도 제어합니다. 그래서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VVVF 장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답이 2번이에요. 22번, 반도체 사이리스터에 의한 전동기의 속도 제어 중 주파수 제어는 무엇이냐? 주파수 바꾸는 거? 인버터. 교류 전동기를 직류 전동기처럼 속도 제어하려면 가변 주파수의 전원이 필요하다. 주파수 F1에서 직류로 변환하지 않고 바로 주파수로 바꾸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사이클로 컨버터. 1번.
24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사인파 교립력이 12V 가했을 때 저항에 나타나는 거.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한 전파 정류 회로 아니겠습니까? 그럼 12V 곱하기 0.9, 10.8V 되겠네요. 답 3번이죠. 25번. 그림은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회로 및 트랜지스터의 컬렉터 전류 그래프이다. A와 B에 해당하는 트랜지스터는, 자, 요거 H 브릿지 모양이죠. 그쵸? A와 B에 해당하는 거, A와 B에 해당하는 거. 지금 이 두 개가 동작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대각선끼리가 동작이 같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TR1이랑 4, TR2랑 TR3 이렇게 동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동시에 대각선 곱이 같은 거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 풀어봤습니다. 지금 전기기기 여기로 마치고 이제 우리가 전기기기까지 마쳤으니까 두 과목이 이제 끝난 거죠. 그렇죠? 마지막 이제 설비 과목 남았습니다. 하여간 계속 같이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제가 여러분 교수자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동반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합격하는 날까지 계속 같이 갈 테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설비도 우리가 편안하고 재미있게 듣는 좋은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 다음 설비 과목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